제 강의는 최근 그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 뭐 이런 제목으로 지금 계속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시광선 밖에 또 전자파가 있다.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도 그 뇌제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제율도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문제를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학이라든지 시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상상의 세계고 내 감성의 세계고, 그리고 철학이니 과학이니 하는 것들은 다 이성의 세계라고 해서 서로 차원이 다른, 영역이 다른 것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시학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문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과학, 소위 자연과학에서 자연과학의 세계는 아주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인문과학의 세계는 인문학의 세계는 좀 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세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고 지금까지의 문화고 또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한 논리를 뒷받침했던 것이 사실은 그동안의 과학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학을 우리는 소위 그 고전역학 또는 고전물리학이라고도 말합니다. 물리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물질의 원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물의 원리를 밝히는 물리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시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비과학이다, 비이성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 시를 쓰고 비평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도 문학이라는 것은 시는 그건 완전히 과학적 영역이나 이성적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국어 국문학과 이렇게 말합니다. 국어 국문학과, 국어학은 과학이고 국문학은 비과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학은 비과학이에요. 언어학은 과학이고 내 문학은 비과학이고 비평도 비과학이다. 이런 생각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회 현상에서도 이 정신과 물질이다 이렇게 나눠서 결국 정신의 세계를 우월하게 생각했고, 또 물질의 세계를 차등을 뒀던 시대도 있고, 또 반대로 물질의 세계를 또 우월하다, 정신의 세계를 또 이하로 보는 이러한 갈등의 양상을 보여온 것이 지금까지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의 그러한 모든 논리들이 뒷받침한 것이 바로 소위 그 고전물리학적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현대물리학, 소위 양자물리학적 세계에 이르러서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과 물질 또는 육신과 정신, 과학과 예술 이런 것들이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양자과학의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제시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 제 강의는 이러한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 과학이 제시하는 우주의 파동 원리와 시학이 말하는 리듬의 원리, 이것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서 과학과 시학의 어떤 공통점 세계를 찾아보자는 것이 저의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주제를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 시리즈 중에 특히 빛에 관한 문제를 몇 시간 논의했는데요. 오늘은 이 빛에서 소위 색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소위 가시광선, 지난 강좌에서 이 볼 수 있는 빛에 대한 가시광선의 문제를 논했습니다. 그런데 빛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빛도 많이 있더라. 비과시광선이죠. 그래서 이 자연의 세계의 핵심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요소 중에 가장 크게 우리가 제시될 수 있는 빛의 세계와 또 물질의 세계, 이렇게 구분한다고 할 때 이 빛의 세계 속에서 이 빛의 세계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시광선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불가시광선, 비가시광선도 있다 하는 점을 통해서 이 비가시광선과 또 시학에 있어서 우리는 소위 정형적 리듬과 비정형적 리듬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광선 밖엔 더 많은 전자기파가 있다.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이 가시광선, 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파장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400 나노미터 파장 이상, 700 나노미터 파장, 그러한 그 파장의 폭을 가진 빛만 우리는 감각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남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장, 빛의 파장에는 400 이상 700만 있는 것이 아니라 400 이하도 있고 700 이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빛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가시광선 밖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소위 무수한 이 불가시광선인 전자기파, 파동이 있다. 빛은 파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가시광선 중 파장이 긴 이 빨간 700 나노미터의 그런 파장보다 그 너머, 그보다 더 긴 곳에는 적외선, 그 너머에는 전파, 그 너머에는 마이크로파, 이런 파장, 그 너머에는 아예 무선파까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파장이 아주 짧은 이 자주색 이하, 그러니까 400 나노미터 이하에는 자외선, 그리고 그 아래는 X선, 그리고 그 밑에는 또 감마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는 없지만 이들은 우주 만물 속에서 작용하고, 특히 이들 다양한 전자기파들은 오늘날 우리 문명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우리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파장이 길고 주파수가 낮은 이 소위 그 저주파에는 이제 적외선 있는데, 적외선 예를 들어 보세요. 적외선 난방기, 적외선 카메라, 그리고 적외선 의료용 기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외선이란 말을 붙인 난방기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치료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이크로파라든지, 마이크로파는 이 전자레인지, 거기다가, 그러니까 적외선, 그렇죠? 그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 휴대전화, 위성통신, 전파엔 텔레비전, 스마트폰, 무선 인터넷, 무선파엔 무선통신, 방송, 라디오, 아니
자, 이렇게 파장이 긴 이런 것들 속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수한 파동들이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파장이 짧은 주파수가 높고 그런 파장이 짧은 고주파를 우리는 자외선, 자외선 태양도 있고요, 램프도 있고, 엑스레이는 이 물질을 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의료용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안 검색, 비파괴 검사 등 파괴하지 않고 검사할 수 있는 것. 감마선 이런 것들은 또 아주 파장이 짧아요. 이 파장이 짧은 이런 것들은 이 전자기파로서 물질을 이온화시킬 수도 있고, 의료용 방사선 치료, 또 방사선 스캐너, 원자력 발전소 등에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전자기파는 단지 색깔을 보여주는 가시광선만이 아니라 비과시광선들이 지금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주역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이러한 전자기파가 없다면 오늘날 전기, 무선통신,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소위 말하는 21세기 정보통신 시대라고 하는 이 혁명적인 문명의 패러다임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은 이러한 파장들에 의해서, 이런 파동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런 파동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자기파가 물론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자외선은 예를 들어서 피부를 태우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든지, 엑스레이와 감마선은 또 너무 지나치면 피폭 현상을 나타낸다든지. 그러나 이것을 잘 사용하면 무한히 유익한 문명의 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가시광선 이외의 비가시광선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좀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는 파동인데, 그 파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장, 파동의 이 폭이 넓고 좁음, 이 파장이죠. 그런데 또 같은 시간에 얼마나 빨리 이게 진동하느냐 하는 주파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이 파장과 주파수, 이것들이 사실은 문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파동이나 진동에서 중요한 특징을 먼저 파장이라고 했습니다. 파장은 파동이 한 번 오르고 내리는 이 파동 간의 길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가시광선이나 비광선을 지금까지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또 파동은 1초에 몇 번이 뛰느냐 하는 주파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파수는 다양한 기술 및 응용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선통신에서는 주파수가 통신 채널을 구분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합니다. 의료 분야에서 낮은 주파수를 사용해서 체내의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텔레비나 라디오를 보면 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요즘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는 수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수백 개, 수천 개의 채널들이 있습니다. 아니, 같은 목소리, 같은 파동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게 구분이 돼서 우리에게 전파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파동을 소위 주파수를 달리해서 그러한 채널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파동과 파장, 소위 이 파장과 이 주파수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 인류 문명의 밑바닥에서 작용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주파수는 물리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음악,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일상적인 경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악이나 라디오에서는 음성과 음악은 특정 주파수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같은 것은 빛의 주파수를 또 이용해서 이것을 이미지로 바꿔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주파수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의 활용은 결국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계속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파수, 이 진동의 빠르기야말로 현대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첨단 문명이니 뭐 하는 것들, 컴퓨터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이러한 영역들, 이런 영역들이 따지고 보면은 모두가 주파수의 노름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할 점은, 우리는 지금까지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만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객관적 진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감으로 경험되고 우리 뇌로 지각되는 것만을 사실이나 실제로 믿으려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현대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 문명의 바다, 이 문명의 파도 속에 같이 동참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빛만 두고 봐도 가시광선 범위에 있는 파동의 빛은 그 중에 극히 일부예요. 400에서 700 나노 사이뿐입니다. 그럼 400 이하 그리고 700 이상의 무한히 많은 이러한 파장, 이러한 세계를 우리는 짐작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무수히 이 빛의 파동들이 우리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는 그 중에 일부. 전에 프로이트가 심리학을 말하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의식의 세계는 빙산의 일각이다. 그 밑에는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가 물 속에 그 물 위에 있는 부분, 그 물 밑에 깔려 있는 부분, 이걸 잠재의식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가시광선의 세계, 우리들이 의식하는 이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결론적으로 결국 우주 만물은 파동의 장난이다. 파동의 조화다. 진동의 조화다. 진동이 이런 모든 역할을 해낸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mon색, 즐거운 거, 기쁜 거, 슬픈 거, 귀로 듣게 하는 거, 느끼게 하는 거,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냄새 맡는 것, 이런 것조차도 전부 다 파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파동이 길느냐 짧으냐, 빠르냐 느리냐, 이런 것들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온 우주는, 모든 만물은 그런 파동을 발산합니다. 모든 만물은 파동을 발산해요. 그리고 그 파동의 주파수들이 다 달라요. 그런 파동, 진동이 가득한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